진행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동기, 시스템 구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성과와 향후 과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대형 선박이 정박할 때 정밀한 조종이 어렵기 때문에 예인선이라는 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인선은 대형 선박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해주는 보조 선박입니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조종성이 떨어지는 대형 선박의 특성과 좁은 항만 내에서의 기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인선 시스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예인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악천후 시에는 예인 작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인선 간의 정보 공유가 주로 무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인선을 대체하는 로봇인 터그봇을 제작하고 터그봇을 이용한 무인 예인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목표는 세대의 터그봇이 협력하여 선박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2D 평면에서 로봇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수상 환경에서 로봇의 움직임 제어, 그리고 로봇들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로 분산 설계를 중점으로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수상에서 로봇 위치를 카메라로 먼저 파악한 뒤에 터그봇 세대가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선박에 접근하고 자석을 이용해 도킹합니다. 도킹 후에는 로봇끼리 협동하여 항구까지 선박을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항구에서는 로봇 경로 생성과 분식 제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D 평면에서 위치 파악을 하는 거에 DWA 센서를 사용하여 3개의 베이스와 1개의 태그로 위치 추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DWA 센서 자체의 센서 노이즈로 인해서 세 원에서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존 아이디어였던 원의 반전식 연립을 통해서 한 점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필터링을 적용하였지만 이런 필터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저하로 인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이즈가 있어도 한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소제곱법이라는 행렬 계산을 통하여 이런 노이즈 있는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도 한 점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소제곱법 같은 경우에서는 행렬 계산에 앞서 전방 행렬이거나 역행렬 문제를 만족해야 하는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예외를 해결하기 위해 트윗값 분해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이제 트윗값 분해를 적용하여 n 곱하기 n 형태의 행렬이거나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서도 이 벡터를 이용한 분사값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방식이고, 우측은 트윗값 분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트윗값 분해를 이용하면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없는 것도 근사적인 값으로 한 점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UWB 센서를 통해서 2D 평면에서 위치 구현하는 영상인데요. 트윗값 분해를 적용해도 지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정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정도의 오차는 실제 대형 선박에서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산범죄 오차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축소된 환경에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차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아르코 마커를 이용해 60 포즈를 추정하여 실시간 위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카메라 바로 수직에서 비칠 때와 외곽으로 빠질수록 그 2D점을 3D로 변화하는 행렬 계산에서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스 메소드를 이용한 내부 고정 행렬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저 체커보드는 강화 유리판을 사용하여 왜곡을 최대한 줄여서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아르코 마커를 이용한 방식에서도 아르코 마커가 인식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저희는 추가적으로 IMU를 통하여 IMU에서 받아오는 가속도와 실제 가속도를 반영하여 위치 반영에 보조 윤곽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수상은
입력과 출력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영상을 보면 동일한 입력을 보냈을 때 동일한 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모터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점을 왜 그런지 파악해 본 결과 모터에 따른 특성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및 매핑을 진행하여 개인 시스템 튜닝 입력을 줘서 서로 비슷한 출력을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 추정과 비선형 모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수상의 위치 제어를 하였는데요. 원래 초반에는 실시간 방향을 계속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어 방식을 적용한 결과 MCU의 낮은 처리 속도, 카메라의 이제 처리 연산 지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안정적으로 경로를 추정하여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서로 약간 진동이거나 발산하는 형태의 경로 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인공위성에서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뱅뱅 컨트롤을 접목시켜서 즉각적인 피드백 방식이 아닌 전문적인 제어 방식을 선택하여 수상해서 제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DWA 알고리즘과 더빙패스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DWA 알고리즘은 로봇의 속도, 방향, 장애물과의 거리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속도와 각속도를 실시간으로 도출하는 로컬 경로 계획법입니다. DWA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의 약자로 로봇이 취할 수 있는 목표 선속도와 각속도의 입력 범위인 다이나믹 윈도우를 생성합니다. 이때 해당 영역 안의 선속도와 각속도 쌍 중에서 방향, 속도, 장애물과의 거리에 관련된 함수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목표값을 도출합니다. DWA는 적은 연산량을 통한 빠른 수행 속도로 실제 환경에서 충돌을 회피하기에 우수합니다. 옆의 사진은 주기적으로 곡선형 경로를 재계산하는 DWA를 패스 형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점과 끝점까지의 전체 경로가 미리 생성되지 않아서 충돌 회피를 한 후에 경로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빙패스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제한된 반경 내에서 움직일 때의 최적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시작점과 목적점을 지정을 하고 로봇의 회전 반경을 입력합니다. 그럼 입력값을 기반으로 직진, 좌, 우를 이용한 6가지 조합의 경로를 생성합니다. 시작점에서 목표점으로 가기 위한 방향과 구성 경로를 미리 생성하여 수상 환경에서 급격한 선회 없이 로봇의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후진이 불가능한 저희의 조건에 적합한 곡선형 경로 생성하는 더빙패스와 로봇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충돌을 회피하는 DWA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로는 더빙패스가, 세부적인 움직임은 DWA가 맞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두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연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는 자율예인 시스템의 핵심 구조와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센서 오차, 제어 지연 등 실제 환경 적용을 위한 보완점을 확인했고 제어 안정성 확보와 센서 융합을 통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스템은 시추선이나 해저 터널과 같은 해양 건설 환경에서 자재 운반을 하거나 난파선 구조 작업 등 해양 분야로 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시연 영상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참 잘 듣는 거. 문제가
세계관 땅에서 싫어. 왜? 이제 다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에 또 세 칸이 있고 세 개만 다르는데 왜 두 개로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비극적인 일로 네. 한 대가 침수된 것 그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아로코마코가 카메라로 뭔가를 인식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멀리서 이제부터 예인선이 끌고 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가 좀 의문이에요. 저희가 아르코 마커를 사용한 이유는요. 일단 실제로 저희가 원래 구현을 했던 건 UWB 센서로 하면 광대역이기 때문에 꽤 먼 거리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축소된 환경에서 이런 걸로 2D 평면에서 위치를 잡았을 때 오차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아르코 마커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더 반영된다면 실제 드론이나 이런 군집제에서 사용하는 뭐 RTK 센서나 뭐 이런 GPS, 고성능의 GPS를 사용하면 그런 위치 추정에 관한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협업, 어떻게 보면 협업을 위한 지어잖아요. 근데 그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이제 방향 전환, 뭐 이런 어디까지 끌고 간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배에 도킹한 이후부터 이제 협업이 시작됩니다. 일단 경로까지 가는 거에 서로에 대한 협업은 이제 경로를 먼저 생성했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줘서, 만약에 일본 로봇이 먼저 경로에 있다 하면 정지하는 상태나 아니면 우회를 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비선형 환경에서 뭐 파도나 이런 물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육안으로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붙은 다음부터 이제 로봇 두 개가 선박을 항구로 데려올 때는 그 서로의 아르코 마커에 대한 각속도와 위치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 벡터 값을 이용해서 얘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고정해서 경로를 짜는 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주제 대비해서 팀원이 2명이 되게 작다고 느껴졌는데, 원래 목표가 2명으로 하는 게 목표였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좀 아이디어도 좀 괜찮다고 보고 되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명도 충분히 잘한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원래 애초부터 2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징수돼가지고. 한 명이 접속해서 뭐 저도 동일한 관점으로 봤어요. 군집 제어 측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 뭣도 모르고 코로나에 도전했다가 진짜 그거랑은 버리는. 아까처럼 첫째만 말을 잘 듣고 둘째가 안 듣는 것 같아요. 얘는 별로 없어요. 아니요. 다 포인트 찍었어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갔어야 될 것 그런 같아요. 인형이야. 일단 첫 번째 로봇만 위치 찍으면 제 자석 때문에 붙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석 세기보다 출력을 더 세게 나서 지들이 빠르게 된다? 됐다.
아이고야. 둘째야. 파란색 찍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눌러볼래? 오. 저런 걸 설명을 해줬어야지. 그래서 저기 점은 저희가 찍은 끝점이라 그쪽을 미는 것까지만 했다. 근데 이렇게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자석을? 아니요, 손으로. 사람 손으로. 원래 닷을 만들려고 그 배에도 라즈베리 파이 달아서